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을 전쟁 치르듯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파 정치 지도자들이 집권을 하는 시대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내년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며 반국가 세력인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난민 망명 신청의 천국이었던 좌파 정권 스웨덴 최악의 지옥으로 변했으며 국내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이슬람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지역 범죄 국가 됐다. 밀려오는 난민들 통합에 실패, 이민자 중심 범죄 조직만 50개, 조직원 3만 명인데 경찰은 1만 명, 28년간 난민 허용 주도한 좌파 총리, 한 나라의 두 개의 현실 존재 시인. 2015년 9월 스웨덴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난민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3인당 좌파 정권의 스테판 총리는 나의 유럽에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 스웨덴의 뒤를 따르라고 했다라며 인도주의 슈퍼 파워인 스웨덴은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통큰 난민 허용 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 1,050만 명 중 외국 태생이 200만 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국 출신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 실패했고 10년 전만 해도 북유럽에서 대표적인 평화로운 국가였던 스웨덴은 현재 발칸 반도와 중동 출신들의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총기와 마약, 밀거래, 범죄 조직들이 저지르는 총기 살인 등 강력 범죄율이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에서 충격적인 지역으로 변한 스웨덴. 작년 9월 스웨덴 법무부는 부모가 모두 외국 이민자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스웨덴 태생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율이 3.2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당시 좌파 3인당 정부의 마그달레나 총리는 우리는 지금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약속했지만 사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유럽의 보수 평론지인 유로피안 컨서버티브는 지난 10월 스웨덴은 파열 직전에 있다라고 평했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여러 뉴스 매체는 스웨덴이 갱스터들의 천국이 됐다라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영국 매체들이 밝혔습니다. 갱들이 스웨덴의 평화적 이미지를 해친다라며 영국의 BBC가 방송했고 유럽의 총기 살인 수도가 됐다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결같이 지역으로 변한 좌파 정권의 스웨덴을 왜 이렇게 됐는지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왜 유럽의 총기 살인 수도가 됐는지 스웨덴 국민들 스스로가 물어봐야 한다라고 충격적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결국 이민자들의 범죄에 반발한 우파 포퓰리즘의 지지를 받아 작년 9월에 들어선 우파 연정의 울프 그리스 테르손 총리, 중도 우파 온건당 대표, 총리는 지난 9월 말 군을 동원해서 치안을 잡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용성은 미지수입니다. 유입된 난민 인구의 통합의 실패, 범죄 집단 간 충돌의 온상이 된 스웨덴. 올 들어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기 범죄는 319건으로 50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130건의 수류탄 투척,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이민자 범죄 조직 간 마약 밀거래 등을 둘러싼 세력 다툼과 보복 범죄였습니다. 이민자 범죄 조직들은 18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악용해 교육 수준이 낮고 빈곤에 허덕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범죄에 동원시켰습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18세 이하가 3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크리스 테르선 총리는 10월 15일 13세, 14세 아이들을 스톡홀름 주변 숲에서 상대 조직에 의해 처형되었다라며 스웨덴은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최악의 폭력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과 말메, upp살라, 예테보리 등 주요 도시에서 거의 매일 폭탄 테러와 총기 살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작년에 총기 살인으로 숨진 희생자는 62명, 이는 한 해에 2만 명 이상이 총기 범죄로 살해, 자살 제외, 살해되는 미국에 비하면 인구 대비 10분의 1 수준이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인구 대비 총기 살인 건수는 런던의 30배 이상입니다. 범죄 집단 조직원 3만 명 대 경찰은 1만 명. 스웨덴의 간대한 난민 정책은 40년 중 좌파 3인당이 작년 9월까지 정권을 잡은 28년 동안 계속됐고 조직 범죄는 2014년부터 계속 증가했습니다. 크리스 테르선 스웨덴 총리는 사실 이런 상황이 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고의로 무시했고 정치적으로도 무지했다라며 무책임한 이민 정책과 실패한 통합 정책 탓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역대 좌파 3인당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법 집행에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스웨덴 경찰력은 1만 1000명에 불과하며 반면에 범죄 조직원들의 수는 무려 3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군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스웨덴 군 병력 현역은 2만 5천 명 수준이고 스웨덴 군의 전문성은 경찰 업무가 아니라 폭발물 제거 정도에 그칩니다. 많은 스웨덴 정치인들은 정부나 스웨덴이 모두 순진했다고 말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웃 덴마크가 이민자 범죄에 대해 20년 전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쳐 어느 정도 성공한 것과 달리 스웨덴 사람들은 인간의 선에 대해 순진한 믿음이 있었고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늦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집단이 학교, 병원, 사업까지 해 최대 50개 가량으로 파악되는 이들 범죄 조직의 영향력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2006년부터 2014년 온건당, 중도 우파, 온건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복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이 진행됐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를 틈타 학교, 병원, 양로원 사업에 진출하며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했고 각종 국제 밀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배는 엄청나며 약 60억 스웨덴 크로나, 약 7,200억 원의 수입을 이들 복지사업과 사기를 통해
본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로서의 기능 소멸할 것 경고도. 유러피언 컨서버티브는 스웨덴은 앞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힘들게 되고 점차 여러 민족이 갈등하는 레바논이나 발칸반도의 국가들처럼 될 것이라며 국가로서의 기능은 소멸하고 비국가적인 요소들이 장악하는 영토들로 쪼개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충격 전망했습니다. 스웨덴 의회의 리카르드 요셈호프 법사위원장 우파 스웨덴 민주당은 이런 사태가 앞으로 20년 지속되면 우리는 스웨덴을 잃고 나라는 잘게 쪼개질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그가 속한 스웨덴 민주당은 나치즘과 백인 우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과거에는 군서 정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범죄에 반발해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작년 총선에서 349석 중에 73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도약했습니다. 최근 에리크 테덴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스웨덴 민주당 동화되지 못한 난민 추방해야. 스웨덴 민주당 대표인 오케서는 10월 31일 일간지 엑스프레션 기고를 통해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은 스웨덴 사회에 통합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다라며 스웨덴에 살면서 스웨덴 언어도 할 줄 모르고 범죄만 저질러 스웨덴 시민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들은 시민권을 박탈해서 추방해야 하며 이슬람화하는 것도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스웨덴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를 방증하듯이 올해 스웨덴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 전년 대비 27%가 줄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유럽연합 27개국에 대한 망명 건수, 신청 건수는 30% 늘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 이 소식을 정리를 한 유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대대적으로 한국으로 유입을 시킨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이 스웨덴 소식과 함께 왜 문재인 정권이 대대적으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유입을 시켰나라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현재 스웨덴이 말해주는 것은 국내에 있는 수만 명의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이들에게 투표권을 뺏어야 하며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또 부동산 부분 이 부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스웨덴 꼴이 날 수 있다라고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들은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도 문제라며 대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이슬람들 이들의 이 정치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또한 이들의 부동산 또 금융 곳곳에 알박기처럼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또 이슬람인들의 여러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정치를 펴야 하며 이슬람들의 불법을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네티즌들은 이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식과 함께 충격적인 난민의 망명천국 스웨덴 최악의 지역 국가가 됐다라는 이 기사를 캡처를 해놓고 이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이슬람들을 박살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개의 댓글에서 스웨덴 사태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며 수백 개의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이 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